새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키핑장 러블리 로즈들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어머나, 백은무 우리 사박토 언니가 분갈이 할 때 몇 개 떨군 거 제가 여기다 갖다 꽂아놨더니만 여기서 꽃을 폈네. 이뻐. 이뻐. 야생화 같아. 자, 러블리 로즈. 제가 러블리 로즈는 요 애기는 어떤 애기들이냐면 2021년? 2022년이었나? 21년이었나? 그때쯤에 꽃나리 다육에서 그다음에 또 우리 프리티 다육에서 중국에서 러블리 로즈를 엄청나게 많이 수입을 했었어요. 수입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갖고 그 당시에 수입한 요 러블리 로즈들을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이제 오랫동안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오든 배를 타고 오든 타고 오는 사이에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는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웃자라요. 웃자라다 보니까 상품의 가치가 없는 아이들을 제가 우리 꽃나리 다육에서 왕창 선물을 받았어요. 상품의 가치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애기들을 적심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입고지도 하고요. 제가 그렇게 해갖고 어마어마한 숫자로 제가 늘려놨어요. 이렇게. 근데 러블리 로즈가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러블리 로즈가 잘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저는 러블리 로즈를 너무나 많이 키워봐서 그런 건지 아니면 너무나 많이 아직도 있기 때문인지 이 러블리 로즈에 대해서 저는 어느 정도 좀 편안하거든요.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우선 러블리 로즈의 태생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러블리 로즈는 목대가 나와요. 우리나라에서만 러블리 로즈를 에케베리아로 표시를 하지 해외에서는 그랍토베리아, 그랍토페탈룸이라고 표기를 해요. 러블리 로즈의 꽃을 보면 절대 에케베리아는 아니에요. 얘는요, 세덤이나 아니면은 뭐 그랍토페탈룸이나 이렇게 섞여 있는 게 확실해요. 아니 뭐 에케베리아도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성질이 얼굴로 봤을 때는 가장 비슷한 애는 헤리와슨이에요. 헤리와슨과 가장 얼굴이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해요. 더 올라가다 보면 올펫하고도 성격이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뭐랑 성격이 비슷하냐면 여러분들 백모단하고 성격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아가가. 그래서 백모단이나 이런 애기들은 다 에케베리아 있잖아요. 백모단은 에케베리아에 들어가 있습니다. 에케베리아 들어가 있고, 백모단 꽃이 에케베리아 꽃이 피나? 백모단 꽃이 에케베리아가 아니라 그랍토페탈론 꽃도 피는 것 같은데. 이렇게 백모단이 어떤 애기냐면 물에 굉장히 취약한 애예요. 백모단이 여러분들 물에 아주 약한 애입니다. 그래서 러블리 로즈, 자 다시 이제 비슷한 애들이 백모단, 러블리 로즈, 올펫, 그 다음에 또 헤리와슨하고 가장 많이 닮았고요. 제가 입고지를 어마어마하게 했더니만은 헤리와슨하고 진짜 유사한 얼굴도 나오고요. 처음에 깜짝 놀랐어. 올펫인 줄 알았어. 그런 애들도 입고지가 나오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목대가 나오는 게 닮았죠. 목대가 나오는 게 닮았고요. 이 애기들은 일단 내가 러블리 로즈를 좀 크게 키우고 싶다. 얘네들 작죠. 로제트가. 얘도 작아요. 얘 크죠. 크게 키우고 싶다 하시면 합식을 많이 하시면 안 돼요. 합식을 많이 하면 애들은요 작아져요. 작아지고 목대도 얇아져요. 내가 어떤 러블리 로즈가 예쁘다 하는 건 개인의 취향인데, 마치 자기의 취향이 잡인 것처럼 러블리 로즈는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취향의 차이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러블리 로즈 이렇게 얼굴을 크게 키우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밀식을 하지 않기를 추천을 드려요. 종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재배 농장에서 왕 러블리 로즈로 여러분께 보내드려도 여러분들이 그 애들을요 빡빡하게 식재를 하면 어느 순간 얼굴이 쪼그라들어 있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 애기들은 제가 얼굴을 크게 키우려고 이렇게 엄청난 화분에다가 얼굴 몇 개 안 심었죠. 지금 몇 개 안 심었더니 얼굴 사이즈들이 이렇게 커졌어요. 이렇게 지금 커지게. 어우 대박이죠. 이것도 러블리 로즈 입고지에서 나온 거예요. 얘도 러블리 로즈 입고지. 헤리와슨하고 너무 닮았잖아요. 그죠? 약간 조금 풀어진 듯한, 로제트가 조금 더 빡빡하고 예쁘게 있으면 러블리 로즈. 러블리 로즈 입고지가 둥글둥글하고 하지 않고 이파리가 이렇게 입끝이 막 이렇게 뾰족해갖고 퍼졌다. 그러면 헤리와슨 같은 모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애기들은요, 제가 키워본 경험에 의하면 분갈이를 한번 하면 저는 평균적으로 12를 심잖아요. 그 중에 3두는 목대가 물렀었어요. 물에 조금 예민해요. 백모단이 그런 것처럼 물에 예민하고 한순간에 호도독하고 떨어지는 그런 성질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애기들을 어느 순간부터 그런 증상들이 없이 키우게 됐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 제가 이 애기의 키우기는 방법을 터득했다기보다는 저랑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하면서 제 환경, 제 물 주는 관수, 텀 이런 거에 애들이 적응을 했다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분갈이를 해도 그 화분에서 진짜 많아봐야 하나? 진짜 많으면 2개 정도밖에 실패 안 하고 나머지는 다 살아가더라고요. 그리고 러블리 로즈 목대가 길잖아요. 목대가 길기 때문에 문제가 딱 생겼다. 여기 로제트 자체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되게 드물어요. 여기 목대에서 문제가 생기면 딱 꺾어서 바로 그냥 다시 식재를 해주면 이 로제트를 바로 살려갈 수 있기 때문에요. 개체수에서는 우리가 줄어들지 않아요. 웬만하면. 자, 러블리 로즈가 잘 안 된다. 내가 러블리 로즈를 잘 좀 키우고 싶다라고 하시면 우선은요. 자, 러블리 로즈를 키우는 방법을 2가지 방법을 해보세요. 하나는요, 러블리 로즈를 하나만 하나의 화분에다가 한번 키워보세요. 그렇게 키워보시고, 2번째 방법은요, 밀식하는 거예요. 러블리 로즈를 이렇게 밀식을 해요. 자, 제가 밀식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러블리 로즈가 밀식이 되면 뿌리가 굉장히 화분 안에서 많아지면서 과습이 생길 염려가 없어요. 과습이 생길 이유가 없죠. 각자잖아요. 각자 아이들이 계속 물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물은 항상 고파요, 얘네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습으로 인해서 다육이 러블리 로즈를 실패할 확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하나는 밀식을, 하나를 넣어가지고 꼭 키워보셔서 여러분들께서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고, 얘네들은요, 물을 뭐 덜 줘라, 더 줘라 이렇게 하는데 얘 물 좋아해요. 물을 과습이 되면 애들이 무너지는 것 뿐이지, 목대가 무르거나 하는 것 뿐이지, 물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물을 주면 주는 대로 반응을 하면서 굉장히 건강하게 크는 아이들이 바로 러블리 로즈들이에요. 자, 지금 보시면 이 애기들도 입꼬지로 키웠던 애기들을 지금 밭에다 옮겨갖고 튼튼하게 엄마가 진짜 굵은 목대로 키우려고 지금 이렇게 밭에다가 이 귀한 밭에다가 러블리 로즈를 지금 넣어놓고 있는 거예요. 얘를 얼마나 잘 키우고 싶으셨으면. 자, 해리와슨의 얼굴이 나오고 있죠. 여기도 해리와슨 얼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완전 뭐 해리와슨, 여기도 완전 해리와슨이죠. 해리와슨과 러블리 로즈의 경계가 여러분들 좀 아슬아슬해요. 아슬아슬한 그런 모양과 쉐입, 타입을 갖고 있습니다. 자, 러블리 로즈 자구가 어떻게 나오냐면 해리와슨하고 거의 유사하게 나와요. 자, 러블리 로즈, 해리와슨 자구가 어떻게 나오냐면 입장 사이에서 나와요. 입장 사이에서. 그렇기 때문에 얘가 목대를 계속 크고 있는데 입장 사이에서 나오니까 목대가 크고 있는 중간에서 목대가 땡뚱맞게 나와요. 땅가에서 아가들이 자구들이 튀어줘야 수영이 예쁜 군생 수영이 되는데, 얘네들은 입장에 붙어가지고 입장 사이에서 이런 데서만 이게 나오기 때문에 수영이 아름답지 않아요. 자, 러블리 로즈도 자연군생이 굉장히 어려워요. 러블리 로즈 자연군생이 되려면, 여러분들 예쁜 자연군생이 되려면 입꼬지 때부터 한 몸이어야 돼요. 입꼬지 때부터 그렇게 나와야지만 가능하고요. 중간에 목대가 나온다. 그러면 수영이 진짜 정말 이상한 수영이 되는 거예요. 이상한 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러블리 로즈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합식을 하게 되죠. 자, 러블리 로즈. 관수는 여름에만 물을 조금만 조심해 주시면 봄, 가을, 그 다음에 겨울은 보통 물을 잘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주지 않잖아요. 저는 봄하고 가을에는 진짜 충분히 먹여요. 충분히 먹입니다. 자, 물을 먹이게 되면요. 자, 이런 ip들이 생겨요. 자, 이런 ip들이 생기는데, 러블리 로즈는요, 이렇게 ip이 생긴다고 해서 애들이 죽지 않아요. 자, 러블리 로즈의 특징이에요. 라울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화이트 엔젤도 마찬가지예요. 자, 요런 잎들, 요런 물찬 잎들이 생긴다고 해서 얘네가 생장점이 망가졌거나 목대가 망가지거나 그런 현상들은 매우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러블리 로즈한테 이런 물찬 잎 생긴다고 해서 바로 꼬집게 하거나 적심하지 않고 좀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나머지 잎들은 또 괜찮아져요. 목대만, 생장점만 상하지 않으면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여름에 애들이 이런 현상들이 되게 많이 생겨요. 러블리 로즈가.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살아있어요. 살아있고 살 수 있고 가을 되면 다시 회복을 해서 통통해집니다. 그러니까는 요런 이파리 보고 너무 놀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다육대기 진짜 실컷 키워봤어요. 질리도록 많이 키워봤던 러블리 로즈 이야기를 지금 해드리고 있어요. 내가 잘 안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되게 많으신데, 러블리 로즈 방법 밀식,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만 통통하게 키워내는 것을. 자리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살짝 롱본 스타일 화분에다가 얘 하나만 딱 키워갖고 반드시 해보세요. 반드시 그런 방식으로 키워서 이렇게 키우니까 아이들이 목대도 굵어지고 얼굴도 커지는구나 라고 하는 경험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 시간 러블리 로즈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